프로토타입. 대망의 프로토타입이 왔군요. 프로토타입 기반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 자바스크립트를 이루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객체다. 넘어가서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속성, 추상화, 이름과 주소라는 속성을 갖는 펄슨이라는 객체를 자바스크립트를 표현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제로 넘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보통 짓겠죠. 네임, 어드레스. 근데 만약에 그런 프로퍼티만 있는 게 아니라 메소드들도 있다라고 했을 때 get 다이아미터, get 페리미터, 뭐 get 에어리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얘를 만들 때마다 이런 메소드를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해서 이거를 성의로 생성 잠수에서 하게끔 하는 방법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반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서클 1, 2를 만들 때 그냥 생성 잠수만 써도 되는 거죠. 레디우스만 넘겨주면 get area라고 하는 메소드를 본인 자신한테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상태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서클 1에도 get area가 들어가고 서클 2에도 get area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메소드는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더 위로 올려서 상속받아서 쓰고 싶다라고 해서 상속 관계를 구현한 게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녀석입니다. 서클에 있는 get area를 만들면 서클 1, 서클 2를 만들었을 때 서클 1에는 레디우스만 들어가요. 서클 2에도 레디우스만 들어가요. 이 객체 고유한 값만 존재를 하고 이제 이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 공통된 속성을 지니는 메소드들은 전부 프로토타입으로 올라갑니다. 이 프로토타입 대괄호로 되어 있는 프로토타입 안에 get area가 들어가요. 얘네는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클2라고 하는 객체가 직접 들고 있는 게 아니고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애는 이 대문자 서클이라고 하는 애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참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서클 1.get area를 바로 즉시 호출할 수 있어요. 마치 자신의 메소드인 것처럼. 그게 요 상속 관계를 구현을 해주는 게 요 녀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서클 2도 자신의 것처럼 쓸 수 있고요. 네, 그게 262페이지 내용이 동일한 메소드가 중복 생성된다. 그래서 그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263페이지 그림으로 가면 이렇게 서클 생성 잠수에 있는 프로토타입에다가 서클.프로토타입에다가 get area를 직접 넣음으로써 서클 1, 서클 2는 그냥 걔네들을 상속이라고 되어 있지만 참조해서 쓰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프로토타입 객체. 프로토타입 객체란 상속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모든 객체는 대괄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내부 슬롯을 가지면 이 내부 슬롯은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건 예전에 봤었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65페이지 프로토 접근자 언더버 프로토 접근자에 대해서도 봤었죠. 이거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266페이지 언더버 프로토는 접근자 프로퍼티다. 게터, 세터로 되어 있던 것도 봤었죠. 액세서 펑션 이것도 봤었으니까 또 넘어가고 프로토 접근자 프로퍼티는 상속을 통해 사용된다 라는 것도 아까 전에 봤죠. 그 다음에 267페이지 맨 밑에 언더버 프로토 접근자 프로퍼티를 통해 프로토타입이 접근하는 이유. 상호 참조에 의해 프로토타입 체인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네, 차일드에 있는 언더버 프로토가 페런트를 보게 하고 페런트가 다시 언더버 프로토가 차일드를 보게 하면 순환 참조가 되는 거죠. 그 268페이지 넘어가면 순환 참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단방향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프로토타입 체인, 즉 순환 참조하는 프로토타입 체이닝이 만들어지면 프로토타입 체인 종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버 프로토를 통해서 접근하고 교체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다. 직접적으로 프로토타입을 교체할 수 없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밑에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봤었고요. 넘어가서 objects.get prototype of라는 걸 쓰도록 하자. 269페이지 예제 19-10 get prototype of는 봤었는데 set prototype of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프로토타입을 세팅해 주는 거예요. 요 객체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obj를 열어보면 여기에 있는 프로토타입은 오브젝트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x:1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페런트를 가리키는 게 확실하죠. 그리고 이 페런트 자체가
객체 리터럴이기 때문에 다시 오브젝트.프로토타입을 상속받고 있습니다. 함수 객체의 프로토타입 프로퍼티. 함수 객체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다 라는 거 봤었죠. true죠. 근데 일반 객체는 이런 게 없어요. false죠. 근데 이 함수 객체에 있는 프로토타입이란 녀석은 왜 있느냐면 생성 잠수로서 호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생성 잠수의 경우에만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죠? 270페이지 쪽. 생성 잠수로서 쓰고자 할 때 19-13 예제 271페이지 new person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person.프로토타입이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13번 보면 이렇게 해서 생성한 펄슨 생성 잠수를 이용해서 미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생성했는데 얘의 언더버 프로토라고 하는 프로퍼티로 접근했을 때 혹은 object.get prototype of mi로 접근했을 때 걔랑 펄슨에 있는 프로토타입이 같다 라는 게 true가 나오게 됩니다. 프로토타입의 컨스트럭터 프로퍼티 person.prototype.constructor 얘는 펄슨입니다. true죠. 그러면 mi.proto.constructor도 펄슨이겠죠. 근데 그러면 이것도 펄슨이 되겠죠. 왜냐면 얘는 대괄호 프로토타입에 있는 녀석이니까요. 이렇게 또 true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성 잠수를 new person으로도 쓸 수 있지만 const u는 mi.constructor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펄슨이 나오죠. 네, 그 얘기 19.3까지 봤고요. 19.4로 갑니다. 리터럴 표기법에 의해 생성된 객체의 생성 잠수와 프로토타입. 리터럴 표기법에 의해서 생성되네. 생성 잠수로 쓴 애들 예제가 19-15에서 생성 잠수로 쓴 애들을 먼저 나오고 있네요. 뉴 오브젝트로 생성했을 때 이건 당연히 오브젝트의 컨스트럭터는 오브젝트가 맞겠지. 그리고 뉴 펑션으로 했으니까 컨스트럭터가 펑션을 가리키는 게 맞을 테고 생성 잠수로 직접 만들면 컨스트럭터가 펄슨인 게 맞겠죠. 19.15는 그런데 19.16에 대해서 보자는 거죠. 그냥 객체 리터럴, 함수 리터럴, 배열 리터럴 이때 컨스트럭터들은 어떻느냐. obj.constructor 오브젝트가 나오고요. add.constructor 펑션이 나오고요. ar.constructor 어레이가 나오고 정규 표현식 생성 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터럴로 만들어도 똑같이 생성 잠수 인스턴스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참조형 데이터들은 모두. 참조형이 아닌 애들은 어떻느냐. 스트링이 나오죠. 얘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어떤 메소드나 프로퍼티에 접근하고자 할 때 얘는 사실은 객체가 아닌 그냥 리터럴 문자열 이 기본값 문자열일 뿐이지만 그죠? 네, 어떤 메소드나 프로퍼티에 접근하고자 할 때 래퍼 객체를 생성해서 그 생성한 객체의 컨스트럭터 프로퍼티 접근해서 그 값을 뱉고 래퍼 객체는 다시 버린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다 통용이 됩니다. const b는 10 b.constructor 똑같이 되는 거죠. 넘버가 다 나옵니다. 네, 넘어가서 오브젝트 생성자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현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274페이지 19.1.1.1 오브젝트 밸류 2번에서 value가 undefined이거나 널이면 ordinary object create라는 걸 호출해서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으로 갖는 빈 객체를 생성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상 연산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18 네, 요거 오브젝트 생성 잠수에 의해서 생성한 거. 그 다음에 얘는 클래스로 f를 오브젝트를 익스텐드 했어요. 그럼 이거의 경우는 foo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얘는 foo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았는데 그 foo라는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또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 클래스 foo를 가리키는 프로토타입이고 요거는 그 다음에 다시 그 안에 있는 클래스 foo에 들어가 있는 대괄호 프로토를 열어보면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거죠. 얘는 또 다시 오브젝트.프로토타입을 받고 걔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괄호 프로토라는 녀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근을 하려고 하면 다시 그 자기 자신이 나오게 돼요. 넘어가서 객체 리터럴이 평가될 때는 다음과 같이 추상 연산을 호출하여 빈객체를 생성하고 프로퍼티를 추가하도록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넘어가서 뭐
이처럼 오브젝트 생성 잠수 호출과 객체 리터럴의 평가는 추상 연산을 호출해 빈 객체를 생성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유점 타겟의 확인이나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처리 등 세부 내용은 다르다. 따라서 객체 리터럴에 의해서 생성된 객체는 오브젝트 생성 함수가 생성한 객체가 아니다. 함수의 객체의 경우는 차이가 더 명확하다. 네, 아까 예전에 봤었죠. 클로저를 만들지 않더라. 전역 함수인 것처럼 스코프를 생성하더라. 기본 제공되는 생성 잠수를 이용해서 생성하지 말고 리터럴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19.5 프로토타입의 생성 시점. 프로토타입의 생성 시점,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메소드와 클래스에 의한 객체 생성. 요거 넘어가고, 프로토타입은 생성 잠수가 생성되는 시점에 더불어 생성된다. 생성 잠수를 생성할 때 같이 만들어진다. 사용자 정의 생성 잠수와 프로토타입 생성 시점. 사용자 정의 19-20번. 자, person.prototype 여기서 출력을 해봤는데, 얘는 요 함수가 함수 선언문이니까 전역 컨텍스트가 실행될 때 environment record에 등록이 되니까요. 얘보다 먼저 이 함수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 선언 시점에 이미 프로토타입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프로토타입이 보이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런데 생성 잠수로서 호출할 수 없는 에러 펑션의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이 보이지 않는다. undefined이다. 넘어가서 빌트인 생성 잠수와 프로토타입 생성 시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6 객체 생성 방식과 프로토타입의 결정. 객체 리터럴에 의해 생성된 객체의 프로토타입.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 생성 잠수와 오브젝트.프로토타입과 생성된 객체 사이에 연결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브젝트 생성 잠수가 나오고 제 방식으로 그려보면 오브젝트 생성 잠수가 있고 그 다음에 obj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걔가 new 연산자로 만든 거랑 비슷하고 object.prototype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네, 19.6.2 오브젝트 생성 잠수에 의해 생성된 객체의 프로토타입. 똑같은 얘기고 넘어가서 19.6.3 생성 잠수에 의해 생성된 객체의 프로토타입. 네, 다 똑같은 얘기라서 19.28 가면은 19-28 예제를 보면요. 프로토타입 메소드 say hello라는 거를 미 인스턴스, 유 인스턴스를 만들기 전에 했어요. 그때 say hello를 하면은 둘 다 my name is Lee, my name is Kim 잘 나올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person이라고 하는 생성 잠수가 있고 거기에 있는 프로토타입에 여기에 say hello가 있는 채로 이미 만들어진 채로 me랑 u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걸로 전달이 될 테니까 자신의 것처럼 say hello를 쓸 수가 있는 게 맞겠죠. 이거는 지금 당연해 보이는 상황인데 순서를 한번 바꿔보자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잘 안 나올 거다 따봉, 잘 나올 거다 하트. 하트가 주로 많이 나오네요. 네, 다 하트입니다. 잘 나옵니다. 왜일까요? 다시 그림으로 가보면 이미 프로토타입은 이미 있는 상태죠. 빈 객체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미랑 유가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say hello를 할당을 해도 이 객체 안에다 넣은 거니까 객체 안에 접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네, 참조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토타입 체인 19.7 다음 예제를 살펴보자. 19-29 펄슨 생성 잠수에 의해서 생성된 미 객체는 오브젝트.프로토타입의 메소드인 해즈온 프로퍼티. 이 해즈온 프로퍼티는 미한테 없죠. 근데 해즈온 프로퍼티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프로토타입을 출력을 해보면 여기에 해즈온 프로퍼티가 있단 말이죠. 다른 데는 없고. 근데 미라는 거를 보면 그러니까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만 있어야 맞는데 그 상위에 say hello가 있고 또 그 상위가 오브젝트.프로토타입이죠. 거기에 해즈온 프로퍼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미라고 하는 애가 해즈온 프로퍼티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고자 할 때 처음에 자기 자신한테서 찾아요. 가장 가까운 데서 찾는데 없어. 없으면 상위로 올라가. 상위가 펄슨이라고 하는 생성 잠수의 프로토타입이죠. 요게 펄슨 생성 잠수의 프로토타입인데 거기서 다시 해즈온 프로퍼티가 있는지를 찾아. 근데 여긴 say hello밖에 없죠. 없으니까 다시 또 상위로 찾아가요. 요 대괄호 프로토타입을 타고 거기에 있으니까 걔를 그냥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프로토타입 체인. 따라서 위 예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86페이지. 이 그림을 제식으로 그려보면 펄슨이 있고 미가 있어. 거기에 프로토타입이 있는데 걔는 다시 오브젝트에 프로토타입을 연결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가 요 대괄호 타고 다시 요 대괄호 타고 여기에 있는 해주온 프로퍼티를 바로 자기 자신으로 쓸 수 있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을 프로토타입 체인의 종점이라고 합니다. 이 이상은 없어요. 이보다 더 위에는 없다. 스코프 체인은 식별자 검색을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버라이딩과 프로퍼티 섀도잉 19.8 19-36번 예제로 갑니다. 오버라이딩과 프로퍼티 섀도잉 펄슨 함수는 즉시 실행 함수로 만드네요. 즉시 실행 함수고 그 안에서 생성자 함수를 만들었고 say hello라는 메소드를 만든 다음에 프로토타입 메소드를 만들고 다시 생성 잠수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펄슨 자체가 생성 잠수이면서 프로토타입 메소드가 say hello라는 메소드가 있는 채로 펄슨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 상태에서 미 인스턴스를 만들면 미 인스턴스에 다시 say hello를 넣어놓고 보면 mi.say hello를 출력했을 때 하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헤이가 나오게 될 거다. 왜냐면 가장 가까운 곳부터 탐색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say hello가 있으니까 그 상위로는 가지 않고 거기서 멈추는 거죠.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상위에 있는 거를 한번 호출해 봅시다. say hello를 컬로 미한테 주면 되겠죠. 이러면 디스가 본인이 되면서 하이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상위에 있는 메서드를 하위에서 다시 썼다라고 하는 거를 오버라이딩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버라이딩 됐을 때 이 하위에 있는 거에 의해서 상위 거가 가려진 거를 섀도우잉이라고 프로퍼티 섀도우잉이라고 표현을 하고 289페이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이랑은 또 다른 얘기죠. 자바스크립트는 오버로딩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삭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퍼티를 삭제하는 경우에도 없으니까 상위로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였군요. 19.9로 갈게요. 프로토타입의 교체 19-40 펑션을 만들었고요. 프로토타입 자체를 객체를 딴 걸로 덮어 씌웠습니다. 이러고 미를 출력해보면 뭐 잘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요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펄슨2라고 나와가지고 미2로 해서 펄슨2를 여기도 펄슨2로 실행해야죠. 미2를 넣고 비교하면 얘는 그쵸 컨스트럭터가 있단 말이죠. 원래는 있는데 이거를 별개의 객체로 덮어 씌웠으니까 컨스트럭터가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날아갔다기보다 처음에 안 만드는 거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하려면 이런 걸 해줘야 잘 될 겁니다. 원래 우드들은 아니면 여기다가 넣어주거나 그러면 살아났죠. 근데 색깔이 다르죠? 이건 이뉴머러블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안 하고 디파인 프로퍼티 같은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니까 맨 밑에 컨스트럭터 프로퍼티가 없다. 그래서 뒤에 나오네. 292페이지. 연결을 되살려보자. 프로퍼티를 추가해가지고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컨스트럭터를 추가해서 되살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인스턴스에 의한 프로토타입의 교체 19.9.2 예제에서 43 무슨 얘기일까요? 미를 만들고 페런트라는 걸로 해놓고 set prototype of라는 걸로 해봤습니다. 네, 이 set prototype of라는 걸로 한번 바꿔보면 미를 출력해서 보면 네, say hello가 덮어 씌워져 있습니다. 똑같죠? 똑같이 컨스트럭터는 없죠, 현재. 그래서 294페이지 넘어가서 생성 잠수에 의한 프로토타입 교체와 인스턴스에 의한 프로토타입 교체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좀 전에 뭐였냐? 요거는요. 생성 잠수의 프로토타입 자체를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로 만든 인스턴스는 모두 바꿔치기가 된 이 생성 잠수를 상속을 받겠죠. 컨스트럭터를 지금 해놔가지고 그렇고 컨스트럭터 지우고 보면 밑점 컨스트럭터는 오브젝트가 나오고
me2.constructor도 오브젝트가 나온단 말이죠. 이 경우는 두 번째 거, me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me한테 페런트를 지정을 했어요. 똑같이 me2를 만들어 봅시다. me2를 만들고 이 맨 밑에서 me3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이 say hello는 그대로 요 페런트가 지정이 된 채로 되는데 me2.say hello는 없어요. me3도 없어요. 왜? me3를 보면 얘는 아까 바꿔치기 하기 전 상태의 프로토타입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얘는 여기다가 me의 프로토타입을 페런트로 해라 라고 했지 이 펄슨 자체의 프로토타입을 페런트로 해라 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요거가. 그 얘기가 294페이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연결을 되살려보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인스턴스 오브 갑니다. 19.10 객체 인스턴스 오브 생성잠수. 생성잠수를 만들었고요. 미는 new person 만들었고요. 미가 person의 인스턴스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미가 또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냐 오브젝트.프로토타입을 상속받기 때문에 역시 true가 됩니다. 그런데 미가 array라는 함수의 인스턴스냐 하면 그거는 아니게 되는 거죠. false. 인스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야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교체해보자. 47. 인스턴스의 동작 여부를 한번 봅시다. 자, 생성 점수를 만들었고 인스턴스를 만들었고 페런트를 또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페런트 객체를 프로토타입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펄슨에 있는 프로토타입이 페런트랑 같으냐? 그렇지 않겠죠? 펄슨은 그냥 그대로 처음의 프로토타입을 그대로 들고 있겠죠? 그런데 미가 바라보는 프로토타입만 바뀐 거죠. 현재 여기는 펄스가 나오는 게 맞고 페런트라고 하는 애의 컨스트럭터가 펄슨을 가리키고 있지도 않죠. 이 페런트라는 애는 빈객체니까. 그리고 그런데 미라고 하는 애는 원래 미는 펄슨 생성자의 인스턴스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프로토타입을 바꿔치기 했더니 펄슨의 인스턴스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뭐지? 이 인스턴스 오브라는 게 동작하는 방식이 오른쪽에 넘어갑니다.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미 인스턴스 오브 펄슨은 펄스로 평가가 된다. 프로토타입 체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펄슨.점 프로토타입이. 그래서 바인딩을 다시 되살려주면은 이제 동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다시 48번으로 갑니다. 자, 다시 페런트를 만들었는데 페런트를 해놓고 여기서는 펄스가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펄슨의 프로토타입을 이걸로 복구를 시켰어요.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 자체가 프로토타입이 페런트를 가리키게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된다. 이제 되고. 네. 그래서 인스턴스 오브는 컨스트럭터를 찾아가는 게 아니죠. 지금 페런트에는 컨스트럭터 프로퍼티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펄슨을 되살려 놨더니 동작이 되는 걸로 봐서는 생성 잠수의 프로토타입에 바인딩된 객체가 297페이지 맨 밑에 프로토타입 체인상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49 is instance of 라는 게 인스턴스 오브라는 연산자가 동작하지 않을 때를 위한 폴리필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인 것 같습니다. is instance of 해놓고 인스턴스를 받고 그 다음에 생성 잠수를 받았을 때 인스턴스의 프로토타입을 찾아요. 그리고 걔가 널이면 그냥 펄스를 하면 되고 이건 끝이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이 아까 받은 생성 잠수의 프로토타입과 같은지 보고 만약에 같지 않다면 더 상위일 테니까 그 상위로 가게끔 해주는 거죠. 원래는 인스턴스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컨스트럭터랑 비교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계속 비교를 하면 똑같이 동작이 될 것이다. 19-50번 프로토타입 프로퍼티와 프로토타입 간의 연결은 파괴되지 않으므로 인스턴스 오브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컨스트럭터 프로퍼티의 연결이 파괴되더라도 문제가 없다. 네, 그 얘기고요. 직접 상속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19-51 여기서부터 하나씩 봅시다. OBJ는 오브젝트.create로 널링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이러면 이 오브젝트 create라는 애는 프로토타입을 뭘로 지정하면서 객체를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놓고 OBJ를 보겠습니다. 이러면 얘한테는 없어요. 널이라고 했고 객체인데 없어. 그리고 오브젝트.getPrototypeOf로 해서 OBJ 프로토타입을
때 걔는 널이다 라고 하면 true가 나옵니다. 그리고 toString을 하면 상속받은 게 없으니까 현재 프로토타입 체이닝이 없는 상태이니까 toString이라는 메서드도 없어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다시 create로 object.prototype을 상속받게끔 했어요. 이러면 그냥 빈 객체가 되는 거겠죠. 일반적인 빈 객체 리터럴이 되겠죠. 다시 obj를 출력해보면 정말 일반적인 빈 객체가 됩니다. 왜냐면 object.prototype을 대괄호 프로토로 지정해서 해준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빈 객체랑 같게 됩니다. object.create로 object.prototype을 상속받게끔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값을 지정한 겁니다. x에 define property 하듯이 똑같이 value는 1로 하고 writable true, enumerable true, configurable true로 줬습니다. 이러면 obj를 출력하면 빈 객체에 x 콜론 1 프로퍼티가 들어간 거랑 똑같다.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obj.x는 1이 나올 테고 get prototype of로 했을 때 object.prototype로 보는 게 true가 나오겠죠. myproto라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myproto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얘를 직접 상속을 했어요. obj라는 애는 이래놓고 obj를 출력해보면 빈 객체입니다. 객체를 만들어라. 근데 프로토타입은 얘로 해라. 그러고 나서 값에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그냥 빈 객체가 있습니다. 빈 객체인데 프로토타입에 가보니까 여기에 x:10이라는 게 보이죠. 얘가 지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체이닝을 타고서 obj.x 값이 10일 수가 있죠. 그런데 get 프로토타입 오버로 했을 때는 myproto랑 같게 되겠죠, 당연히. 다음으로 person 생성잠수. 생성잠수를 만들고 걔를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로 obj를 만들었어요. 이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지? person 생성잠수의 프로토타입이 obj의 대괄호 프로토타입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person의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obj.name을 리로 했을 때 리가 되고 get prototype of obj가 person.prototype인 게 true 있고 뭐 그렇겠죠. 네, 다 왔네요. 이렇게 object.create 메소드를 쓰면 장점이 new 연산자 없이도 객체를 생성할 수 있고 프로토타입을 지정하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고 객체 리터럴에 의해 생성된 객체도 상속받을 수 있다. 참고로 object.prototype의 빌트인 메소드인 object.prototype has on property, is prototype of, property is enumerable 등은 object.prototype의 메소드이므로 모든 객체가 상속받아 호출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앞서 봤었고요. object.prototype를 다시 한번 열어보죠. 뭐가 있나? has on property, is prototype of, property is enumerable, to locale string, to string value of, 그 다음에 getter setter로 되어 있는 프로토 이렇게 했죠. define getter setter, lookup getter setter 이런 것도 있네요. 네, 그런데 ESLint에서는 object.prototype 빌트인 메서드를 객체가 직접 호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object.create 메서드를 통해서 프로토타입 체인의 종점에 위치하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토타입 체인의 종점에 위치하는 객체는 object.prototype의 빌트인 메서드를 사용할 수 없다. 네, 요거 19-53번. 이렇게 널로 해서 만든 애는 프로토타입 체이닝이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get 프로토타입 오브라는 것도 has on property라는 거를 쓸 수가 없는 거지. has on property라는 메서드가 프로토타입 체이닝상에 없으니까. 따라서 이 같은 에러를 발생시킬 위험을 없애기 위해 object.prototype 빌트인 메서드는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호출하는 것이 좋다. 19-54에서 이렇게 컬러 호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you don't know 자바스크립트였나? JS였나? 카일 심슨이었나요? 맞나요? 아무튼 이거 쓰신 분은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object.create를. 이걸로 프로토타입 체이닝 쓰지 말고 이걸로 쓰자라고 뭐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간접 호출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이게?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간접 호출을 하도록 하자, 안전장치를 위해서 라고 하는데 애초에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라는 거를 안 쓴 상태였으면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라는 거가 도입된 것도 뭐 좀 뒷얘기 들어보면 좀 웃기던데요. 뭐 어도비랑 MS 마이크로소프트랑
알력 다툼하다가 어도비가 패권을 잡았을 때 이상한 메소드들이 잔뜩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없애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콜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그전에는 그런 얘기도 없었을 텐데. 그게 ES4였나? 그럴 거예요. ES4가 어도비 플래시 뭐 어쩌고 해가지고 액션 스크립트, 예. 액션 스크립트의 힘을 강력하게 받아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가 다 폐기하고 다시 ES5가 나왔는데 어도비에서 여전히 입김을 써가지고 ES5에서 했던 얘네들은 살려주세요 하면서 살려진 애가 아마 이런 애들이 살아났을 거로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냥 사적인 얘기였고 넘어갈게요. 정적 프로퍼티 메서드 9.12. 제 얘기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부분. 그냥 주워들은 얘기 잠깐 곁다리로 전달한 거고요. 정적 프로퍼티 메서드, 프로토타입 메서드고 프로퍼티. 이건 스태틱 프로퍼티죠. 스태틱을 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스태틱 메서드. 이런 스태틱한 애들은 프로토타입 체이닝을 타고서 쓸 수 있는 애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스태틱 프로 언디파인드고 메소드도 여전히 호출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뭘로 해야 되느냐? person.static 프로퍼 이렇게만 접근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인스턴스에서 접근할 수 없나요? 뭐 방법은 있죠. 컨스트럭터로 접근하면 되죠. 오브젝트 해즈 온 부모님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게 상속된 거면 혹은 존재하지 않으면 false다. 스태틱 프로퍼티면 true를 반환한다. 스태틱 메소드면. 네, 익스페리멘탈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아무튼 예시를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것도 새로 등장한 메소드인가 봐요. 저자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prop is on property. 오브젝트 has on 오브젝트 1에 있는 prop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null property value null 넣어놓고 has on null property value true가 나오겠고 undefined 넣어놨을 때 undefined가 들어가 있는 상태도 undefined로 잡고 toString도 잡는다. 이거를 이용하면 요거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겠네요. 요 생성잠수에서 object.has on person 해놓고 static method 이렇게 하면 true고 object.has on 이런 녀석으로 me에서 static method를 하면은 얘는 false가 나온다. 요 얘기네요. 이걸로 스태틱 프로퍼티, 스태틱 메소드를 알아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나 봅니다. 새로운 거 하나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스태틱은 그렇고요. 304페이지 304페이지 맨 밑에서 그래서 그렇죠. 만약 인스턴스 프로토타입 메소드 내에서 디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메소드는 정적 메소드를 변경할 수 있다. 인스턴스가 호출한 인스턴스 프로토타입 메소드 내에서 디스는 인스턴스를 가리킨다. 메소드 내에서 인스턴스를 참조할 필요가 없다면 정적 메소드를 변경하여도 동작한다. 그렇죠. 근데 디스를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프로퍼티 존재 확인으로 갑니다. 19.13에 예제 59. 인스턴스 오브도 봤었는데 in도 있습니다. in. 요거는 person의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느냐, person의 address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느냐, person의 age라고 하는 프로퍼티 키가 있느냐. true, true, false가 나온다. 근데 얘는 주의해야 할 점이 해지온 프로퍼티처럼 바로 다이렉트로 자기 자신한테 갖고 있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얘도 프로토타입 체이닝을 타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펄슨을 만들어 놓고 봤을 때 여기는 투스트링이 없잖아요. 근데 트루가 나옵니다. 왜냐면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에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을 때는 해지온 프로퍼티를 꼭 이용해 가지고 그 포 입문 안에서 뭔가 방어 장치를 더 끼워야만 자기 자신만의 프로퍼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만들어 봤다고 해봅시다. getName 뭐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덮어씌워 버리면 얘는 이뉴머러블 한 애가 되잖아요. 열거 대상이 제어가 안 돼 있잖아요. 원래 있는 뭐 펑션.점 프로토타입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봤을 때 펑션.점 프로토타입에서 보면 얘는 get age만
지금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펄슨에도 그런 식으로 된 거지. age get name이라는 애가 person.prototype 보면 얘네들이 색깔이 진한 색깔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for 입문 돌려서 이렇게 출력을 하라고 나오면 본인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get name이라는 애까지 나와버리는 거지. age도 나와버렸고 네임 프로퍼티만 있는데 원래는. 그래서 여기서 돌릴 때 자기 자신 것만 하려면 if문 돌려가지고 a.has on property key 이렇게 있을 때만 요거를 출력하게끔 해줘야, 이렇게 출력하게끔 해줘야 네임만 나오게 되는 이런 안전장치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포인문이 지금 307페이지 다시 나오는데, 그리고 has on property 얘기도 바로 나왔네요. 계속 제가 자꾸 앞서가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포인문은 308페이지 가서 프로퍼티 개수만큼 순회하며, 문제는 중간에 상속받은 프로토타입의 프로퍼티까지 열거한다. 그런데 toString과 같은 오브젝트.프로토타입의 프로퍼티가 열거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오브젝트.프로토타입에 있는 이제 기본 메소드들은 이뉴머러블 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 열어보면 여기는 전부 색깔이 옅어요. get on property descriptors로 얘네들을 다 열어보면 toString만 봅시다. 여기만 봐도 이뉴머러블이 펄스한 거죠. 기본적으로 있는 생성되어 있는 프로토타입 메소드들은 다 열거 가능하지 않게끔 되었기 때문에 포인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서 프로토타입에다가 직접 넣은 애들은 이뉴머러블한 애가 트루가 있는 상태가 기본적이기 때문에 열거가 돼버리는 거죠. 309페이지 그런 얘기고요. 다 넘어가고 310페이지 네, 해지온 프로퍼티 얘기 나오네요. 여기 310페이지 이제 19-69번에 해지온 프로퍼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넘어가서 네, 그리고 포인문의 경우 프로퍼티를 열거할 때 순서를 보정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포인문은 열거할 때 순서를 보정하는 걸로 규정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반드시 지켜질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작업하면 안 되는 문제는 있죠. 여기 310페이지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대부분의 모던 브라우저는 순서를 보정하고 있지만 원래는 순서를 보정하는 것은 아니다. 포인문은. 311페이지 배열의 경우는 포 입문 쓰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포문 쓰거나 포 오브 혹은 포이치 메소드 등등을 쓰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럼 오브젝트 키즈 밸류즈 엔트리즈 14-2번 72 네, 오브젝트 키즈를 보면요. 얘는 이 키들에 대해서 열거 가능한 애들에 대해서만 배열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더버 프로토라는 거를 직접 만들어 줬지만 펄슨을 출력해 보면 여기에 요거에 age 20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걸로 직접 할당해도 요게 돼요. 그렇지만 얘는 열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포인문으로 돌면 있겠죠. 네임 어드레스 age 나왔네요. age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기 오브젝트 키즈에서는 안 나오죠. 그리고 오브젝트 키즈 말고 밸류즈는 밸류를 가져오는 거 리 서울 이렇게 나올 테고 엔트리즈는 키랑 배열로 이루어진 튜플 형태로 묶음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19장이 끝이 났습니다. 어휴 1시간 반이 흘렀군요. 20장부터는 이제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